굉장히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생각이 많이 들고요. 지금 좀 전에 이제 저는 그 오후 3시에 국민대 있죠. 국민대에 그 교양 과목 명사 특강에 이제 갔다 왔어요. 한 230명 정도 이제 모였었고요.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이제 그 리더들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 명사 특강은 딱 5초 만에 딱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5초 만에 이제 1, 2, 3, 4, 5 그러면 딱 마감되는 그 과목인데 사실 제가 학교를 많이 가보거든요. 학교를 가보면 어떨 때 대박이 나지만 어떨 때는 완전히 정말 그 분위기 아시잖아요. 강의 오신 분들 아시죠? 제가 가장 어려운 대상은 중고등학생이고요. 정말 거기는 외계인 수준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은 분위기 어떨 때 정말 대박이 나는데 어떨 때는 정말 힘들어요. 이 친구들에게도 첫 번째 어떻게 이렇게 시작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여기 강의하시는 분들이 아시잖아요. 강의 승패는 5분 안에 일단 결정 난다는 거. 결국은 5분 안에 이 친구들을 어떻게 잡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친구들하고 친해지는 방법 중에 제일 친해지는 방법은 이거였었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모두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학교에 그렇게 가고 싶었었고 25년 전에 실제 여기 원서 25년 아니죠. 20 더 넘었네요. 원서를 냈고 난 다음에 저는 그 학교 떨어진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떨어진 학교였는데 그 친구들은 다 붙은 학생들이잖아요. 그들이 갑자기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얘들이 어깨를 딱 펴면서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두 번째 했던 게 뭐였냐면 그 친구들에게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준비해 왔다 그랬죠. 자, 여러분들에게도 선물 하나 괜찮겠습니까? 네. 제가 아는 그 인생에 몇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분이었냐면 잘 알고 있는 제가 다니는 교회 지휘자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아버지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의 아버지께서 80에 피아노를 배워요. 80에 피아노를 배우고 13년 동안 피아노를 연습하고 난 다음에 13년 후에 피아노 독주를 하신 거예요. 93세에. 그때 이제 가족 친지 다 모아놓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나는 그러면은 그 80에도 피아노를 배우시는데 나는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버킷리스트를 적었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버킷리스트 1번이 저거였었어요. 한 번도 안 해봤던 거, 생각도 안 해봤던 거 해보자. 1번이 랩 공연이었어요. 랩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요, 그럼 2번이 비트박스였었고요. 3번이 영어였고요. 4번이 판소리였고요. 5번이 기타였고요. 뭐 이렇게 쭉 다 적었어요. 그때 이제 그 랩을 하려고 하니까 일단은 제가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뻥을 치기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6개월 후에 랩 공연합니다. 300명의 말, 한 달 동안 300명의 말을 꺼냈어요. 제가 그 말 꺼내고 난 다음에 얼마나 후회했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랩 하면 될 줄 알았어요. 랩을 한 달 동안 듣는데요. 와, 짜증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안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들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화가 나요. 이걸 들으니까. 왜 듣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벌써 5개월, 한 1개월이 지나버렸어요. 벌써 5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실용음악원에다 전화를 걸었어요. 실용음악원 전화를 걸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5개월을 내 공연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래퍼를 소개시켜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학원에 래퍼가 없대요. 래퍼가 없어서 그러면 래퍼를 연결시키겠대요. 홍대에 있는 언더그라운드의 실제 래퍼 가수를 연결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2번씩 5개월 동안 랩을 배웠는데요. 근데 내가 선생님을 잘 만났나 봐요. 그 친구가 나에게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소장님. 한 곡만 정하십시오. 1000번만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다른 일반 랩을 부르려고 하니까, 뭐, 이게 아예 안 들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노래하고 랩하고 비슷한 걸 골라야 되겠다 싶어서, 골랐죠. 그게 싸이의 챔피언이었고요. 두 번째가 싸이의 연예인이었어요. 1000번씩 불렀어요. 1000번 정도 부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흉내가 낼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5개월 후에 랩 공연을 했는데요. 5곡을 불렀었고요. 거기에 이제 아웃사이드의 외톨이가 이해가 안 가죠. 반응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아웃사이더라고 하면 가장 빠른 랩이에요. 랩 중에.
이제 그때 이제 비트박스도 보여줘도 제가 오늘 비트박스 잠깐 보여드리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네. 국민대에서 했던 겁니다. 지금 국민대에서 했던 거예요. 비트박스는요 크게 입으로 하는 드럼이에요. 입으로 하는 드럼인데요. 비트박스는 좀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알면 어렵지 않거든요. 드럼을 치면 밑에 뭐가 있어요? 발, 뭐 북이 있죠. 이것을 비트박스에서는 킥이라 그래요. 따라합니다. 킥. 찬다라는 말이죠. 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킥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게. 비트박스 가르칠 때리 가르쳐요. 따라합니다. 곰돌이. 푸. 따라합니다. 푸. 이게 비트박스의 킥입니다. 푸예요. 이게 킥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얏이라는 거예요. 위에 두 개 치게 되면 짝짝짝 소리 나는 거 있죠. 이게 어떻게 발음하는 거냐면 따라합니다. 어머. 별꼴이야. 그잖아요. 치시나 치스 쓰는 거예요. 어머 별꼴이야. 이 두 가지가 되면 비트박스의 50% 끝났습니다 벌써. 여러분 지금 뭐 천재들만 다 모였습니다 지금. 대단한. 그래서 이게 기본으로 비트박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가 되는 건데요. 근데 비트박스는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요게 돼야만이 비트박스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스네어라는 거예요. 이제 스네어는 숨을 빨아들이는 숨이에요. 숨을 빨아들이는 숨. 입술 하면서 따라합니다. 보통 옆으로 이렇게 하면 좋아요. 숨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숨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 젊은 친구들은요 보름이면 끝나요. 길어도 한 달이면 끝나고요. 저는 2달에도 안 끝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연습을 계속 했는데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입이 부르터가지고요. 이 입이 부르터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되면 기본적이 되는 거죠. 기본이 되는 거죠. 이제 비트박스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중고등학생들에게 강의가 들어오면 제가 안 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왜냐면 제가 물 먹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안 가는데, 근데 요즘 물을 안 먹어요. 요즘 물을 안 먹는데, 안 먹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랩하고 비트박스였던 것 같아요. 딱 가면 있잖아, 애들 대부분들이 자요. 이렇게 50% 누워있고요. 대부분 핸드폰하거나 수다 떨거나. 근데 몇 명만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대부분 분위기 어떤 분위기냐면 이런 분위기예요. 꼰대 왔다라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마음을 뭘 알겠냐, 뭐 이 분위기 아시잖아요. 뭐 너 뭘 가르치려고 하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 그럼 제가 가서 그러죠.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물 그러면 애들 눈을 떠요. 첫 번째 비트박스 다 그러면 보통 이제 비트박스 반에서도요 중학생들 보면 2-3명 정도밖에 못해요. 진짜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비트박스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여주죠. 그냥 첫 번째 킥, 하이햇, 스냅. 그러면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친구 왔다 그래요. 공감대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누굴 만났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는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대 그 친구들에게 시작했던 건 뭐냐면 너희들이 나보다 낫다. 내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학교였는데 나는 떨어졌고 너희들 나 붙었지 않냐 로 시작했던 부분들. 또 하나는 이제 비트박스 공연을 한번 보여주니까 그때부터 애들이 많이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중간쯤 됐는데 애들이 또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최진 교수님이 5분에 15분 정도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애들이 자기 시작하고요. 저는 제가 강의 중에 잔다는 걸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근데 자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애들 힘들겠구나 생각 들긴 하면서 제가 어떻게 그 친구들을 다시 잡았을까요?
학년을 물어봤어요. 학년을 물어봤더니 50%가 4학년이더라고요. 그 4학년이 제가 관심 있는 게 뭘까요? 취업. 역시 취업이잖아요. 제가 취업에 갔던 학교 얘기를 꺼냈습니다. 러시 아시죠? 러시 아세요? 천연 모국세제 영국 기업, 글로벌 기업. 그 러시에 제가 이제 그 신입사원들 대상으로 거기에 이제 취업을요, 강의와 교육, 그다음에 이제 그 입체적 멀티적인 어떤 부분으로 이제 뽑는데 제가 거기에 강의를 갔었어요. 근데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요. 그럼 이제 강사들만 아는 비밀이었어. 그게 걔네들 모르고 내용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따라하면 옆자리에 5명과 10명 중에 1명은 취업에 있는 회사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그 누가 앉아 있었다고요? 회사 직원이 인사 담당자가 앉아 있었다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직원들은 그 취업생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거였냐면 이제 강사는 다 알고 있었죠. 왜냐면 사전에 입에 맞췄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지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취업 담당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있잖아요. 이게 누구 어떻게 알아 그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옆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시켜봤어요. 해볼까요? 두 분씩 마주 보시겠어요? 오늘 최대성 교수님하고 강의 들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가 뭔지 한번 지금 잠시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 최대성 교수님 강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 나눠보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들어볼게요. 기억이 나는 거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혹시나 있잖아요. 저는 강의를 할 때 원칙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따라하면 질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질문을 제일 싫어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근데 1년에 한 번 정도 특별한 경우 때문에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정말 일반적으로 거의 질문을 하지 아예 던지질 않아요. 근데 정말 특별한 케이스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제가 혹시 이번 시간에 질문할 수 있는 시간 될 수도 있잖아요. 혹시 질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손 들어보시고, 자, 한 손 들어보시고, 옆 사람 어깨 두드리시고 따라합니다. 네가 대답해. 이제 그러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혹시라도 제가 질문을 딱 던졌으면 어떻게 하나 시작.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있는 분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 강의를 갔었더니 제가 딱 질문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를 가리키면서 네가 대답해. 그래가지고 제가 대답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질문 던지면 저를 가리키면 제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부담 없이. 자, 기억나는 게 뭐였습니까? 개미. 침팬지. 계획국사. 또 재벌도 책에 대해서 그렇죠. 스토리 또요. 조교. 옛날로 돌아오고 싶다. 조교. 구슬, 재벌. 익스플레이닝.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요. 사람들은 기억 남는 건 한 가지밖에 없대요. 한 가지밖에 없대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지만 실제로 기억 남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대요. 지금도 뭐 얘기하잖아요. 많으면 2가지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명강사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막 떠오르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공감하십니까? 네. 근데 사실 제가 국민대 학생들이 질문을 했을 때 애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질문했을 때 여러분처럼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했을까요? 네가 대답해? 질문 대답반에 가지 않았죠. 제가 그때 이야기를 꺼내서 러시아 얘기를 꺼냈어요. 러시아 얘기를 딱 꺼내면서 그랬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었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취업 담당자였다. 여러분들이 지금 4학년이 많이 앉아있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태도를 댔다 그러면 그 취업 담당자 이렇게 말했을 거다. 따라합니다. 너 땡이야. 여러분 집에 가야 집에 가. 여러분 누가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자세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러시아를 꺼냈더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꺼낼 때 정말 그 사람들 관심 있어 하는 게 뭐고 또 그 사람 안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일 어디를 가냐면 어린이집 원장님들 있잖아요. 그 원장님 대상으로 할 때 제가 대구에 가게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이제 그 어린이집 원장님의 어린이집에 그 강의를 하시는 분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10손가락밖에 안 꼽힌대요. 왜냐하면 무덤이라 그런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번은 간대요. 근데 두 번, 세 번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